만 18세를 넘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해 사회로 나가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양평 용문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만났습니다. 진우 스님은 삶과 마음을 다루는 지혜를 청년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사회인으로 첫걸음을 앞둔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았습니다. 청년 전법 도량으로 기치를 내세운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이 매월 여는 청년연합법회가 이달에는 선명상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청년들은 좌선에서부터 걷기 명상까지 다양한 명상을 통해 명상법과 목적, 효과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청춘 남녀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만남 템플스테이가 이번에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나는 절로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청춘 남녀들의 네 번째 만남 템플스테이. 이번에는 연령대를 20대까지 확대해 긴장과 설렘을 더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는 청년 포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 군포교의 중요성이 종단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호국도량 고창 선운사가 지역 35사단 500여 신병에게 불연을 맺어주는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6월 1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총무원 사회부가 양평 용문사에서 진행한 이웃과 함께 희망을 나누다 템플스테이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마음의 평화,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설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남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청년들이 제출한 질문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지인과의 인간관계부터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고통까지 평소 고민을 적어 조언을 구한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란 질문에 진우 스님은 왜 미운 마음이 생길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구조를 알아야 왜 미움이 생기는지 안다며 마음 구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감정, 조금이라도 싫은 감정, 그리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감정. 보통 다 그 느끼죠. 네. 시시각각 지금 이 순간에도 요 셋 중에 하나를 느끼는 거예요. 불교 유식론에서는 고락. 스님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한 것인데 대상이 없으면 느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좋으면 기분 나쁜 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 그럼 뭐야? 나쁜 게 이미 생긴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다라는 것은 기분이 나쁜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야. 기분 나쁜 게 없으면 기분 좋을 필요도 없어.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여서 태어난 즉시 죽음이 결정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 미워졌다면 내가 예뻐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일어난 일에 내 감정을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있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요 문제예요. 어떻게 됐든 조건들은 이렇게 조건이 됐든 저렇게 조건이 됐든 다 그렇게 조건 지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조건에 대해서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하나를 선택하는 즉시 다른 하나가 동시에 생기는데 반복되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님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자신의 감정을 살피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정은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보면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자기 감정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럴 때마다 이건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과부를 받고 있구나 라고 빨리 자기 감정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감정을 다운시켜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우 스님은 청년들과 서원지에 서원을 쓴 후 천년 기념물인 은행나무에서 서원지를 달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입니다. 청년 전법 도량으로 기치를 내세운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이 매월 여는 청년연합법회가 이달에는 선명상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청년들은 좌선에서부터 걷기 명상까지 다양한 명상을 통해 명상법과 목적, 효과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청년 불자들이 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에 모였습니다. 연꽃으로 유명한 봉선사 연지를 걸으며 마음을 다스려보는 포행명상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푸른 녹음이 우거진 광릉숲을 병풍 삼아 걷다 보니 어느새 무더위는 잊게 됩니다. 이렇게 서서 명상해보니까 평소보다 좀 더 집중이 잘 되고 뭔가 새로운 외부 환경을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좀 덥다는 게 덜 느껴지고 햇빛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좀 더 그늘같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매달 한 번씩 청년들이 관심 가질 화려한 법회를 열겠다는 취임 일성을 던진 주지 호산 스님이 마련한 6월 봉선사 청년연합법회. 이달에는 선명상을 주제로 청년 불자들을 위한 법회를 열고 익숙한 좌선뿐만 아니라 걷기 명상이라는 또 하나의 명상법을 청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영상시청에 이어 주지 호산 스님은 청년들에게 명상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효과까지 설명하며 청년들이 명상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고 청년들은 결과부좌 자세로 좌선을 실참해봅니다. 우리 불교 수행법의 최상성, 최고 높은 수위에 올라 있는 수행법 중에 선명상 수행을 여행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세가 발라야 돼요. 참선은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생활 속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걷는 발걸음에 마음을 두고 내가 어디로 걷고 있는지, 걸으면서 잡념이 들지 않는지 순간순간 확인하며 걷기 명상을 이어갑니다. 더해서 마음의 움직임까지 확인하고 걷기에 몰두하며 참된 나를 만나봅니다. 시험 기간에 지쳐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저는 되게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한 번씩 할 것 같아요, 집에서. 한편 봉선사는 이날 지난 1일 진접아파트 화재 발생 때 주민들 대피를 도운 광동고등학교 2학년 김민준 학생에게 장학증과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진접아파트 21층에 살던 김민준 학생은 21층부터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며 각 층마다 집문을 두드려 화재 사실을 알렸고 학생의 초기 대응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진화로 큰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마침 그 아파트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 것을 평소에 우리 학생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나이 드신 분들이 모르고 거기 있다가 화를 당할까 봐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이외에도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봉사와 음성공양 봉사에 힘쓴 상월 청년 합창단의 선행상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봉선사가 마련한 선명상 정진으로 청년 불자들은 호행과 명상을 통해 부처님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청춘 남녀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만남 템플스테이가 이번에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나는 절로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청춘 남녀들의 네 번째 만남 템플스테이. 이번에는 연령대를 20대까지 확대, 긴장과 설렘을 더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왜 나오라고 하셨는지 좀 알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수라고 합니다. 단정하게 법복을 입은 청춘 남녀 30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이어갑니다. 기자, 군인, 승무원, 변호사, 초등학교 교사 등 다양한 직업과 취미를 가진 참가자들은 용기를 내 각자의 매력을 강조합니다.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나는 절로가 청년고찰 전등사에 이어 지난 15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올해 네 번째 만남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이다라고 규정 짓지 마세요. 다양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 따라서 상대방에 맞춰서 해주다 보면 갈등은 사라지고 또 이렇게 사랑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찰에 있으면 좀 제약하는 바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눈에 보이는 사찰이 없죠. 마음이 더 편안하고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시작해 38회째 열린 만남 템플스테이. 남성과 여성 각각 15명 모집에 남자 145명, 여자 103명, 총 248명이 지원하면서 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등사에서 진행했던 만남 템플스테이에서는 30대 미혼 남녀 각 10명을 모집했지만 이번에는 모집 연령을 만 25세부터 만 35세까지로 낮추고 5명을 늘려 각각 15명을 모집했습니다. 평소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보는 애청자였는데요. 이렇게 좀 색다른 형식의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기분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인데요. 스님께서 정신이 좀 통하고 싶은 사람을 제가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는 좀 남자답고 듬직하고 티키타카 잘 되는 남자분을 만나고 싶어요. 자기소개가 끝난 청춘 남녀들은 1대1 차담을 통해 모든 이성 참가자와 5분간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택의 시간, 두근거림, 설렘과 동시에 선택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감정이 복잡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인연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뽕대소년 주지 준한 스님 지도로 마음을 다스리는 선명상을 체험했습니다. 나를 먼저 만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남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내 마음이 바깥에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이 매력적인 여성분, 남성분 앞에 있을 때 생각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두근두근대기도 하고 생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 있거든요. 근데 명상하는 시간은 지금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참가자들은 선명상 체험과 더불어 1대1 저녁 공양 데이트, 모닥불 불멍, 마곡사 산책 등 자연 속에서 서로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고령화 사회 극복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 하반기에도 계절과 어울리는 사찰과 협의를 통해 총 4차례 만남 템플스테이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는 청년 포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 포교의 중요성이 종단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호국도량 고창 선운사가 지역 35사단 500여 신병에게 불연을 맺어주는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입니다. 호국도량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스님들이 청년 장병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했습니다. 선운사는 지난 15일 육군 제35사단 호국 충경사에서 주지 경우 스님을 정계사로 모시고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계식에는 신병교육대 장병 500여 명과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 호국 충경사 주지 정인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등 온말사 스님 50여 명이 함께 불자 장병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정계사 경우 스님은 오늘 수계 제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를 지킴으로써 안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지혜로운 병영 생활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지역 군법당에 대한 교구본사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운사 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와 있는 이곳을 좀 관심과 격려를 좀 해주시면은 이 군이 서기가 증장이 되고 또 한국 불교가 발전하는 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우리 선운사 교구장 스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 돈독한 신심으로 충경사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김광석 사단장은 부인과 함께 법회에 참석해 불자가 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충경부대 장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작게나마 소망해 봅니다. 일례 스님의 유도로 참회 진언을 외우는 동안 선운사 대중 스님들이 직접 장병들의 팔에 연비를 새겨 오늘 받은 3기 5개의 의미를 각인시켰습니다. 불안하고 지친 군 생활에 두려움을 뒤로하고
진정한 불자로 태어난 장병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불교에 좀 가까운 집안이라서 불교에 대해 어느 정도 흥미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수계도 받을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운사는 보온 합창단과 켈리 댄스팀의 공연으로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햄버거와 간식도 마련해 위문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공난의 고비마다 분연히 일어나 중생 구제에 앞장서온 선운사의 호국 불교 전통은 장병 수계법회로 새롭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기리는 제3회 호국영령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육군 병원 분원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2021년 현충시설에 지정된 영축총림 통도사는 지난 15일 방장 성파대종사, 수자 명신스님, 주지 현덕스님, 호교원장 선업스님, 나동현 양산시장, 이순희 울산보훈지청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호국영령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은 4부대 중 묵념에 이어 헌양과 헌다, 헌화, 봉행사, 추모사, 수자 명신대종사 법문과 추모 노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대웅전 앞마당에서 호국영령 위령제 의식과 육군 39사단 군악대, 서도밴드 등의 추모 음악회 순으로 한국전쟁 희생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주지 현덕스님은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모든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호국정신을 선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의왕 백운산과 모락산. 이 산에 자리 잡은 백운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경 합동 추모 위령대제를 열어 희생 영령을 추모했습니다. 박원빈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백운산과 모락산은 우리 군이 북한군과 중공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치열한 고지전을 치렀던 곳입니다. 능선을 따라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아직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쟁의 비극을 잊고 의왕시가 지정한 아름다운 팔경으로 불리는 백운호수와 계곡, 모락산 등이 등산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현재가 공존하는 백운산에 자리 잡은 백운사가 지난 15일 이훈식을 시작으로 군경합동 추모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이 지역이 모락산 전투를 하기 위한 여기가 모두 여기 집결 장소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싸우시다 다치신 환자분들로 해서 여기서 모든 집결이 있다 다시 또 모락산 전투를 위해서 또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곳이 이제 뭐든지 포격의 집중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더라고요. 김성재 의왕시장은 위령제와 영산제가 우리나라를 위해 산화한 모든 분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6.25 전쟁 때 백운산과 모락산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많은 군인과 경찰들이 산화를 했습니다. 대한상인군경회 대한고엽제 전우회 등 의왕시 보훈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양규 의왕보훈단체 현 의회장은 우리 역사는 호국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6월 호국의 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고통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영산제에 이어 쌀 5,100g을 지역 이웃에 전달해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어려운 이웃과 나눴습니다. 올해로 10회째 봉행된 백운사 군경합동 추모 위령제는 호국 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자리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TN 뉴스 박원빈입니다. 대관령 강릉 보현사가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천년의 쉼터 다시의 보현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 보현사에서 열린 문화행사는 보현사 국가유산 탐방, 보현사 치유의 길 쓰레기 줍기,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실천, 환경교실, 탄소 줄이기, 강릉 막장 만들기 등 산사를 무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보현사 주지 승원 스님은 바쁘고 지친 현대인이 자연과 어우러진 전통산사에서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현사는 11월까지 우리 고장 국가유산의 재미와 의미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갑니다.
6월 17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